네, 주말 사이 뜨거웠던 이슈들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6일 중국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적이 없다. 이 중국과 미국 간의 치킨 게임에서 이제는 진실 공방으로 여전히 이 기조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한 가지 짚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정말 두드러졌던 이슈 중 하나는 다시 한번 불거진 휴전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후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나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를 때리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표를 자아내기도 했고요. 이렇게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날리는 등 여전히 공격을 이어갔다라는 점 함께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정도 살펴볼 텐데요. 일정에서 이번 주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가 나옵니다. 이 속보치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지 브리핑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화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중국은 협상은 없었다며 공식 반박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말이 반복해서 엇갈리면서 관세 협상을 앞두고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6일 중국 국영 CCTV에 따르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관세 관련 미중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이 발언은 완전히 대중을 오도하는 것이라면서 양측은 관세 문제에 대해 협의하거나 협상하지 않았으며 합의에 도달한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중국과 합의에 도달하고자 한다면서 극한의 압박을 동시에 가하는 것은 거래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두고 우크라이나 쪽에 양보를 강요하다가 러시아를 비난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 표변은 종전 협상이 타결과 교착 사이에서 막바지 진통을 겪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에 푸틴은 지난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의 민간 지역과 도시, 마을에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었다며 아마 그는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앞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뒤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월 28일 백악관 회동에서 공개 설전을 벌인 뒤 첫 대면입니다. 세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고장을 날린 지난 주말에도 러시아가 드론 149대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최소 1명이 숨지고 미성년자 1명이 다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밤 러시아가 날려보낸 공격용 드론 149대 중 57대를 격추했고 나머지는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하고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드론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참석차 바티칸을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이후인 26일 밤에서 27일 새벽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휴전 소식까지 짚어봤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브리핑 확인하시죠. 오늘의 브리핑 바로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약간 엿보기인데요. 이번 1분기 미국의 성장률 정말 찔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0.4%가량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찔끔이느냐라고 살펴보면 3년 만에 최저의 성장폭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 분기인 2024년 4분기에는 2.4% 성장, 정말 큰 성장을 이뤄냈죠. 하지만 얼마 만에 가장 최저의 성장률이냐라고 짚어보면 거슬러 올라가서 2022년 2분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는 0.3% 성장이었다면 이번에는 2.4%를 거쳐 정말 확 낮아진 0.4%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점쳐지고 있는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번 1분기 예측치가 왜 이렇게 작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무역 적자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본격적인 관세 전쟁 격화 전에 수입 물량을 늘리면서 이른바 사재기를 보여주면서 그만큼 무역 적자가 쌓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GDP 성장에는 조금 발목을 잡고 압박을 가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번 1분기는 이렇게 찔끔 성장한다면 올해를 두고 봤을 때는 어떨까요? 올해는 어떨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모티콘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1분기 속보치에 대한 예상을 내놓으면서 올해 성장률도 약간 낮춰 잡았는데요. 지난 3월 설문조사에서 사용자들이 응답했던 2.0%의 성장보다 훨씬 줄어든 1.4%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짚었었던 IMF의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성장률은 조금 더 둔화될 것이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0.9%포인트 둔화될 것이다라는 내용 적혀 있었네요. 그럼 이렇게 올해 성장률과 1분기 성장률 정말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찔끔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조금 재미있는 자료 한 가지 보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지금 수준까지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되겠습니다. 미국인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의 매매 동향이 어떻게 되냐를 봤을 때 6월부터 4월까지니까 이렇게 긴 그래프 하나가 1개월의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제가 네모를 쳐둔 이전까지는 24년도 수치고요. 이렇게 네모 쳐놓은 수치가 올해 수치입니다. 1월, 2월, 3월, 4월이 되겠네요. 3월과 4월 이렇게 큰 폭의 하향이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는 매수세를 이어가던 외국인들이 2025년 1분기부터는 매도세로 눈에 띄게 전환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관세의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실적 폭탄이죠. 이 뒷장에서 일정도 점검해 볼 텐데 실적과 함께 고용, 물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알찬 한 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폭탄을 앞두고 지난 거래일까지 미국 증시는 상승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밤 다가오는 미증시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일정입니다. 글로벌 주요 일정인 만큼 우리나라 일정을 살짝 빼고 미국과 중국 위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에 이어서 화요일에는 3월의 졸츠 보고서가 나옵니다. 고용 동향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수요일에는 PC 물가지수 나온다는 점, 역시나 연준의 움직임까지 조금 더 면밀히 체크해봐야 할 한 주가 되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다뤄드렸던 GDP의 속보치도 수요일에 나온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현지 시간 기준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빅테크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약간 조금 더 눈에 띄게 보셔야 될 일정이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해서 지금까지 면세해줬던 것을 전반적으로 종료한다라는 소식까지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의 진실게임 어디까지 볼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